OECD 국가 중 세계 범죄율 1위 대한민국. 2012년 현재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국민 사기 예방 수도제 사기꾼들. 때와 장소, 남녀노소 불문, 시시각각 그 모습을 달리하며 지능적인 수법을 펼치고 있는 사기꾼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황당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전국의 펜션단지를 상대로 자주 일어난 300만 원이야 소액 보이스피싱. 특히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거제도는 수많은 펜션을 자리한 곳으로 사기꾼들의 집중 표적이 됐다. 그 덫에 걸려든 피해자 김인영 씨를 만나봤다. 예, 그런 것도 아닌데 저도 안 하시는데 얘기 안되는 좀 해주세요. 그때 저희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게 보니까 저희도 좀 조치를 해보니까 이게 신종이에요. 설득 끝에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3년째 성실히 펜션을 꾸려가던 김 씨 부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걸. 올해 3월 9일 늦은 오후 숙박 예약을 한다는 전화라고만 생각한 김 씨 부부. 하지만 그건 보이스피싱이었다. 알았을 때는 진짜 황당하고 정말로 뭐 참 아이고 세상 진짜 못 믿을 참 세상이다. 이런 내가 나이 60 살아도 아니고 이런 걸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겨울 추위가 길어지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펜션에 손님이 없어 고민을 하던 부부. 아유, 요즘 날씨는 좋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예약 손님 하나가 없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놀러도 안 오나 봐요. 비수기철을 맞아 한숨만 늘어가는 부부.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휴양지의 경우 특성상 외부에 연락처를 공개한다. 그런데 이때 손님 맞이를 하는 펜션들만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펜션 밀집 지역만 찾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는 사기꾼. 이날은 피해자 김은영 씨의 펜션이 표적이 됐던 것이다. 휴대폰 하나만으로 모든 범행 준비를 마친 사기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거기 펜션 맞죠? 네, 맞아요. 회사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 19일 금요일 날에 큰 방 하나 예약할 수 있을까요? 네, 방 있어요. 20명 좋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룻밤 묵으실 건가요? 네, 하룻밤이요. 그 펜션이 조용하고 경치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받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약은 바로 입금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지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오경기에 맞는 손님인지라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분주한 김은영 씨. 30만 원이니까 영화나 더 샀는데. 예약 후 돈을 입금하는 대신 휴대폰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기꾼.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자 서비스를 도용해 반값 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사기를 위한 미끼는 던져졌는데 한편 사기꾼의 미끼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김씨 부부. 점점 그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여보, 아니, 무슨 일인데? 이거 좀 봐요. 어떤 거? 왜 그러는데? 입금은 됐는데 잘못됐나 봐요. 아니,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입금하기로 하셨죠? 네, 그런데 입금을 잘못하셨더라고요. 네? 정말요? 제가 잘못해서 영을 하나 더 눌렀나 봐요. 제가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지금 제 계좌로 다시 송금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기꾼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가짜로 3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만 철석같이 믿은 김씨. 사기 전화에 주의하십시오. 급한
하다는 사기꾼의 말에 마음만 앞서 입금 내역을 실제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송금을 완료하고 말았다. 바쁜가? 돈을 입금한 후 펜션 계약자에게 확인을 해보지만 사기꾼은 연락 두절. 정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 확인을 언제 하시고 보내고 좀 바로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했는데. 그러나 자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날은 뭐 할 수 없이 뭐 지냈지. 그 토요일 날, 이제 그 현금 인출기 그거 가서 그걸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가짜 입금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오케이. 이 수법은 숙박업소는 물론 농수산물 직거래 쇼핑몰까지 서민들의 쌈짓돈까지 털어가는 악질 중의 악질 소액 보이스피싱. 아직도 그 악마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자기네들은 해먹고 기분이 좋는 건 모르지만 우리들 같은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쓸 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그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을 저희들은 참 손 안 대고 코풀기로 그냥 걸매자 해갖고 빼나가는데 그게 참 괘씸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아니란 생각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급증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의 실체. 제작진은 보이스피싱을 설계한 사기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직 사기꾼 추적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제작진.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바로 지능범죄 수사과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시간에 1명꼴로 발생.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범죄를 하려면 그 상대방에서 돈을 받는 계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범죄에서 자기친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이제 대포 통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대포 통장. 사기가 발각된 후에도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법 대포 통장을 이용 완벽한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포 통장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정체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대포 통장 역시 불법인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대포 통장 매입자와의 통화를 시도해봤다. 네, 저 대포 통장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이게 불법이에요. 원래 일하실 때 거기 20만원, 30만원 뭐 지라는 게 있어요. 최대 50만원까지 그런 데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제가 다른 뭐 게임 쪽에 쓰려고 거기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뭐 피싱으로 나올지 사기 쪽으로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기꾼과 접촉하기 위해 대포 통장 매입자를 만나기로 한 제작진. 있습니까? 검은색 옷 있고요, 청바지 있고. 예. 하지만 매입자는 직거래를 거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퀵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다단계 배달로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대포 통장 이거 말고 보이스피싱 사례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 이런 관련해서 좀 아는 분들 좀 저희가 알 수 없을까요? 이거 사실 대포 통장 아니거든요. 이거 그거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잘 몰라요. 알죠? 아니 이런 소리예요. 네, 잠깐만. 긴 시간 설득에도 불구하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를 떠나버린 남자. 제작진은 결국 그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사기꾼 추적 8일째, 전과자들의 교화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저희가 그 정원이라는
전직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찾기 위해 진천으로 이동했다. 진천의 한 사찰에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의 장 회장이라는 인물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 나도 소리요 시간이 있는데 뭘 해도 전문가들은 다 하는 거예요. 사기꾼 추적 23일째 전직 사기꾼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 여보세요? 장 회장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로부터 전직 보이스피싱 브로커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냥 뭐 찍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얘기만 할게요. 예, 잠깐만요. 예. 사기꾼 추적 23일 만에 전직 보이스피싱 브로커의 소재를 파악한 제작진. 다음날 제작진의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브로커는 일단 만남을 허락했는데 하지만 약속을 한 후에도 그와의 만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편의점 있는 쪽이요? 아, 예, 그럼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의 약속 번복과 장소 이동으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전직 보이스피싱 브로커 L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 전화 드렸습니다. 제작진은 브로커 L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니,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 여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뭐, 저희도 소개받아서 부탁을 드린 건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직접 보고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지금은 그거 안 하시잖아요. 지금 뭔가 풀었죠. 지금은 다 중국으로 가서 하고 있고요. 중국에 뭐 팀만 한 4, 50개 정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잡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다 그냥 통화로만 하니까. 그리고 끼쳐봐야 밑에 마을바이들이나 하다가 잡히고 그런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제작진은 브로커 L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승엽 수사관입니다. 예,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 전라도 광주 출신 42세 남성 박상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보이스피싱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어떻게 전화 한 통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의 실제 브로커가 어렵게 자리했는데요. 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제부터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게 된 거죠? 제 아는 형이 그 중국에 복귀하는 애들한테 이제 사랑을 내줬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죠. 이 남을 속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있나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개인 신상 정보를 아는 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지. 아, 전화번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주민번호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이제 해서 주니까. 그 모든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인감, 근본 이런 것도 다 계획이 만들거든요. 또 다 저희가 다른 사람은 그 인감이랑 근본 이런 것도 이쪽 사람 같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상 정보들이 팔려나가고 어느새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무섭고 당황스러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설계하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제작진과 전직 사기꾼. 제일 잘 넘어오는 게 뭐 부모님 뭐 아프고 다쳤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거의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아버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 다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보통 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녀에게 병원비 일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제작진이 사기꾼 역할을 대신하고 실험 대상자의 부모님을 사전에 섭외. 실험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후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하는 그 순간까지 실험 설계는 완벽히 짜여졌다. 과연 실험 대상자들은 이 보이스피싱 실험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드디어 보이스피싱 실험 당일. 실험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대비해 집안 곳곳에 실험 카메라 설치. 진행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보기로 했다. 2시간 만에 카메라 설치 완료.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다. 사기꾼의 덫에 놓인 실험 대상자는 제작진 지인의 가족인 남명씨.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배치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작진은 전직 사기꾼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덫을 놓고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서울 인데요. 네네. 예, 혹시 정경님 씨 아드님 되시나요? 네네. 아, 예, 지금 어머니께서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오셨거든요. 예? 응급실이요. 교통사고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호자분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네.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가야죠. 왜 가야죠? 병원이 어딘데요? 지금 여기 서울병원인데요. 병원 가신 건데? 아, 그러세요? 아, 지금, 네네. 지금 교통사고 나셨는지 좀 이쪽으로 오셨어요. 차대 타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다 가신 거예요? 글쎄 그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소방관 이제 구급차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우선은 응급조치를 좀 취해놓은 상태고 수술이 좀 급해서 지금 바로 오늘 들었거든요. 수술이요? 네네네네. 예. 지금 내장이 좀 파열되신 것 같더라고요. 개복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달려나가는 남명씨. 잠시만요. 과장님. 여보세요? 네, 오늘 가신가요? 네네, 영국관인데, 접수하셔야 돼가지고,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좌번호를 물어드렸으니까, 이쪽으로, 그 수혈비용, 그 접수비용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죽어가지고. 입금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 수법. 역시 사기꾼의 계략대로 실험 대상자는 상황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듯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뿐인 남명씨. 그가 향한 곳은 근처의 산인. 사기꾼이 처음 곳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걸려드는 순간이었다. 여기요. 남명훈 씨죠? 네. 아니, JTBC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험하느라는 거거든요. 지금 돈 늦었어요? 아니, 지금 하는데 거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업이라뇨? 아,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지금 그 어머니 병원 입원하셨다 들으셨죠? 네. 아니, 어머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하도 많이 알려져서 네. 이게 실험을 했을 때 쏘을까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정말 선발이 바로 떨렸죠. 근데 이제 누나랑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좀 침착을 해야 되겠다. 좀 많이, 제가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침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여기 와 계시네. 엄마! 글쎄요, 넘어올 거라고 생각은 한 것 같은데, 또 넘어오면 바보짓 아닌가, 바보가 아닌가, 이런 이게 생각이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넘어가면 바보 같은데, 만약에 안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서운한 게 문제야, 지금. 이거 무조건 해서라도,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바로. 그러니까 차 조심해요.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현금 좀 내주상 현금으로 한 30% 정도만 보내주시면 네 보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여기 원무과 이영준 과장입니다. 네네. 지금 뭐 1시간 내로는 못 오시는 거예요, 저녁? 네.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내규상 그 수술비의 30%만 입금을 해주시면은 그게 사인으로 동의가 되거든요. 지금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네. 혼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바로 팀에 오셨거든요.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완전 내장 파열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개복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한 후 예정대로 돈 입금을 요구하는 제작진. 한 5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혼란에 빠져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실험 대상자 K씨. 네네. 판단력을 점점 잃어가는 사이 제작진은 이 틈을 이용해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몰아갔다. K씨에게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재차 확인시키고 계좌번호를 불러주기 시작하는데 다시 01 이를 알리 없는 K씨는 속수무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다급하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 바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붙여주셔야지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내주셔야 돼요. 돈을 입금하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약간의 의심을 품었던 K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짧은 시간 통화를 시도했을 뿐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실제 상황임을 확신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마음이 급해진 K씨는 발걸음이 더욱 다급해졌다. 이번 실험에서도 실험 대상자는 사기꾼이 계획한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급한 마음에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하려는 K씨. 이미 사기꾼이 짜놓은 판 위에서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다.
보이스피싱 실험 카메라임을 밝혔다.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들 또 어떤 느낌이었나요? 잠깐 지금 생각해보면 허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을 보내라고 병원에서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허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당시가 이렇게 당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게 돼요 그냥. 설마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당할 수가 없다. 연락만 해보고 여기저기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실험 대상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었는데요.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브로커 L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을 읽는다고 봐야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봐야겠는데 이제 보통 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이제 전화가 오면 잘못하지 않은 제 자신도 이제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라고 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당황해서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소화하고 가는 거죠. 혹시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적이 있나요? 있죠. 그럼 경찰인 걸 알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을 안 하지 않을까요? 합니까 그래도? 네, 상관없어요. 경찰도 나름 머리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경찰 작가들은 되게 잘할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저는 나름 장담하거든요. 저는 하면서도 경찰관이 장난하고 그래요. 지난 20일 황급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최초 발생. 지난 6년간 최대의 피해를 준 사기 수법은 바로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국가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 이들을 포함해 단체 소송 중인 피해자만도 약 2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전화 한 통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그 피해 금액도 상당했는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기범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수시문이 가고 울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진정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못했죠.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래도 전화가 오거나 했을 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당하는 경우에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 뭔가 홀리듯이 이렇게 좀 당하게끔 돼 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이진아 김철원 커플. 신혼의 단꿈에 빠져 그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살찌다. 그때? 우리 그때 봤던 거지? 너무 잘했지. 출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진아야! 얼른 일어나! 8시? 전날 혼수 준비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 오늘 늦잠으로 출근 준비에 바쁜 진아씨. 이때 걸려. 여보세요? 검찰청 강력계 천만 검찰입니다. 검찰청이요? 예. 혹시 이진아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왔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지난 28일 국제 금융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진아 씨 길다가 개봉돼서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네? 대표 통장이요? 검찰청이란 전화에 큰 의심이 없었던 진아씨. 이런 거를 땀만 살고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검찰청과 똑같은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입수한다.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은 난이 있거든요. 거기 먼저 인증하신 이름을 적으시고 그다음 주민번호 적으시고 거래하시는 통장하고 은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개인 은행 정보를 입수한 사기꾼들은 피해자 통장에서 바로 돈을 인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먼저 중국의 콜센터를 둔 후 개인 신상 정보를 이용해 국내에 전화를 건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해가는 것이다. 그날 오후 결혼자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은 진아씨. 하지만 텅텅 비어있는 통장 잔고에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진아씨의 뇌리를 스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 검찰청 강력히 통장이에요? 비밀금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국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아씨.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은 지난 6년간 약 4만 건에 달하고 지금은 하루 평균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얼마나 못 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일반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만큼 물레방향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잠을 잡기 힘들고 그래요. 당신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입니까? 한 번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보이스피싱의 덫. 정부에서 내놓은 시행대책을 피해가기 위해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특히 웃지 못할 또 하나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취재하던 중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돈을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모르거든. 예전에는 그런 경찰들도 알았지. 그렇게 은행을 설치하고 그런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문제 어떻게 잘 풀리는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엄마, 뭐 건설도 있냐? 예, 잘 돼가고 있어요. 새로운 사기 수법을 구상하던 사기꾼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슬슬 그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는데 한편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형균씨.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은행에서 보낸 보안 승급 문자였다. 하지만 이 역시 보안 강화를 핑계로 사기꾼이 쳐놓은 함정. 그러나 이 문자는 시작에 불과했다. 보안 승급을 핑계로 실제 은행 사이트와 똑같이 만든 피싱 사이트로 유인을 한 것. 당시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던 형균씨. 은행의 보안 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속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은행 홈페이지였던 것. 아무 문제 없었던 게 그 사이트 들어왔더니 저하고 똑같은 은행 사이트고 해서 제가 스캔을 했더니
사기꾼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각자 홈페이지에 자신의 통장 번호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낱낱이 입력한 형균 씨. 사기의 시작은 지금부터였다. 오케이. 문자 발송해라. 네, 알겠습니다. 스mit을 약 좀 올리겠습니다. 전화기 불나게나 해? 예.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꾼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발신 번호는 다름 아닌 김영규 씨의 휴대전화 번호. 완료했습니다. 사기꾼들이 형균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낸 문자는 바로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욕설 문자. 형균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부터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꾼 일당을 도와 형균 씨를 피해자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네? 야, 너 나로? 이거 문자 보내면 지랄이야, 누구세요? 너 땡양아치야? 장난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뜬금없는 욕설 문자에 기분이 상한 사람들. 그 화살은 형균 씨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이 먼저 문자 보냈잖아, 이거리. 무슨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체가 뭐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미치겠네. 알 수 없는 항의 전화는 계속되고 김영균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직장 예절을 모른다니까, 정말. 업무 보기가 어려워지자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형균 씨. 그 순간 형균 씨는 사기꾼들이 파놓은 마지막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문자 오고 사람들이 왜 그런 문자를 보내냐, 왜 요구를 하냐 하고 뭐 보이스피싱 많이 하잖아요. 해가지고 아이 이런 것도 뭐 장난인가 보다 해서 짜증이라 그냥 전화기를 꺼놨죠. 요즘 뭐 보내면 그냥 그 10분 안에 10분 동안 이제 돈을 못 찾으니까 그런 또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분 후에만 300만 원 이상이면 10분 후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 시간에 이제 돈 못 찾으면 말짱 까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뭐 문자를 핸드폰 여러분들 문자를 이빨 다녀요. 뭐 역사 문자 같은 거. 전화기가 꺼진 사이 형규 씨 통장의 모든 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 그 사이 휴대전화로 전달된 은행의 입출금 안내 메시지를 차단한 사기였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뭐 막아봐도 그냥 뭐 이런 놈에 나온 놈 있다고 뭐 막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또 하고 뭐 그 사람들보다 뭐해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랄 만큼 기발한 수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꾼들.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의 늪에 빠져있다. 사기의 늪에 빠져있는 당신을 보호해줄 예방법 지금 공개된다. 개인정보 쓰시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 먼저 문제라신 이름을 적으시고 국가기관이라며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할 땐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 일단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그런 담당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용하지 마시고 그 전화를 끊으셔야 됩니다. 실제 국가기관 사이트에선 사용하지 않는 닷컴과 단넷을 주의 깊게 확인해 가짜 피싱 사이트와 혼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보안 승급 문자가 왔을 땐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꼭 확인한다. 확인인데요. 그쪽으로 50만 원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많이 주셨어요? 병원에선 응급 상황이라도 수술비 선입금을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입금을 잘못하셨더라고요. 지금 제 계좌 입금 확인 문자를 받은 후엔 해당 계좌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거래하는 은행의 입금 확인 문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 더 의심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만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최고 예방법.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재빨리 112 또는 12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현재 정부 대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 처방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하고